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사실상 아베의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스가 총리, 그에게는 현재 엄청난 미션이 내려져 있습니다. 바로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입니다. 스가 총리의 능력이 도쿄올림픽으로 검증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도 취임 이후 새 내각을 구성하면서 아베 내각에서 8명의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올림픽 담당상 세이코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올림픽 정상 개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이코 장관은 이달 8일 공식 석상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년에 올림픽은 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 조직위 IOC 내부에서도 올림픽 개최 강행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IOC 서열 2위 존 코츠 조정위원장은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도쿄올림픽은 내년에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기 무토 토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도 백신이 올림픽 개최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면서 백신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올림픽을 개최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오히려 올림픽 개최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올림픽 개최를 간소화하여 개최해야 한다는 대답이 46%,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중지는 불가피하다는 대답이 43%에 달했습니다. NHK의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7월 진행한 조사에서 올림픽을 내년 7월에 개최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26%였습니다. 반면에 다시 연기해야 한다가 35%, 중지해야 한다가 31%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실제 많은 일본인들이 티켓을 손에 넣었지만 환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올림픽이 열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토록 올림픽에 매진하는 이유가 최근 밝혀졌습니다. 아베 정부 시절 엄청난 검은 돈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올림픽을 위해 여기저기 투입된 돈이 결국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스가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일본 정부에서는 올림픽 관련 초대형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이번 올림픽 관련 비리는 미국과 프랑스 정부 당국의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도쿄의 올림픽 유치 업무를 대행한 싱가포르 업체 블랙타이딩스, 즉 BT는 세네갈 출신의 라민 디악 당시 IOC 위원의 아들 파파마사타에 36만 7천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BT는 2013에서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파파마사타에 러시아 계좌에 15만 달러를 송금했고, 파파마사타가 관련된 회사인 PMD 컨설팅 계좌로 21만 7천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또한 파파마사타의 고급 시계 8만 5천 유로도 대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대행업체인 BT에 232만 5천 달러를 송금하며 업무 대행을 맡겼고, 도쿄는 2013년 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디악은 2015년까지 16년 동안이나 IOC 위원을 지냈고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도 맡은 스포츠계의 거물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출신의 IOC 위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IOC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합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2016년 디악 전 회장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일본 도쿄올림픽 유치를 돕는 대가로 23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고 IOC 위원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건으로 일본과 직접적인 돈이 오간 사실이 포착된 것입니다. 과연 코일구와 비리로 얼룩진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일본을 난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2차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의 1차 라운드를 통과해 2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달 초까지 진행된 1차 라운드에서 8개국 후보자 중 멕시코와 이집트, 몰도바 3개국 후보자들이 탈락하고 한국을 포함해 나이지리아,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총 5개 후보자가 2차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2차 라운드는 24일 시작돼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자 5명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2명의 후보자가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전략은 미국과 유럽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WTO는 미중 갈등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 분쟁 해결의 1심격인 패널은 미국이 2,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며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은 여러 차례 미국을 직접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사실상 아프리카 지지를 선언한 중국보다는 유럽 쪽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유 본부장은 이달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20여 개국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80여 개 회원국과 면담하며 WTO 사무총장 선거 지지 교섭 활동을 벌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프랑크 리에스테르 프랑스 외교부 통상 담당 장관과 면담하며 다자 무역 체계의 위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유 본부장과 접촉한 대다수의 회원국은 유 본부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에 집중한 이 작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1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본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일본과 한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재 등 다양한 안건으로 무역 분쟁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WTO 사무총장 자리가 유명희 본부장에게 돌아간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일본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무총장 선출 1라운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이 이해국 간 조정 능력을 언급하며 유 본부장을 우회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지난 15일 WTO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주요국 간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국은 어이없지만 일본을 말합니다. 이전에도 모테기 외무상은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직 도전을 공식화했을 때도 주요국과 이해 충돌을 빚고 있는 국가의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명희 본부장 측이 보인 반응은 일본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공정한 사무총장이 되겠다며 일본의 지지를 호소한 것인데요. 실제로 유 본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WTO 회원국 중 하나로 WTO를 이끌고 개혁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과거 공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일본의 지지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한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도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가 내각은 출범하자마자 일하는 내각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아베 내각 시절에는 일을 안 했다는 거냐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스가 총리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스타트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까지는 달랐다는 이야기네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스가 본인도 아베 내각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제 와서 일하는 내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누워서 침 뱉기인 셈입니다. 도쿄올림픽 비리, 미국과 유럽의 유명희 본부장 지지 등 대외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스가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말실수로 인해 곤욕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 이제는 비리와 코로나로 얼룩진 도쿄올림픽만을 붙잡고 있는 일본이 안쓰럽게까지 느껴질 지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